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드는 마법.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안녕하세요. 사람을 읽어드립니다의 소월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차갑게 대하거나 유독 나에게만 날이 서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서먹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커피를 사다 주거나 평소보다 더 과하게 칭찬을 하곤 합니다. 일종의 뇌물이나 아부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왜 이러지? 뭔가 바라는 게 있나? 라며 더 경계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방법으로 적을 친구로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 지폐 $100의 주인공이자 천재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정적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선물을 주는 대신 아주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하지만 이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뇌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나를 돕게 만드는 마법,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 무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막힌 일화. 이야기는 18세기 미국 펜실베니아주 의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랭클린에게는 그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동료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프랭클린이 하는 모든 제안에 반대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을 서슴지 않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똑같이 비난하거나 무시했겠지만 프랭클린은 달랐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의원이 아주 희귀하고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정중한 편지를 보냈죠. 당신의 서재에 있는 그 귀한 책을 며칠만 빌려 읽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프랭클린을 싫어하던 그 의원은 흔쾌히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책을 다 읽은 뒤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의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회에서 다시 만난 그 의원은 이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프랭클린에게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평생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죠. 프랭클린은 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 친절히 베풀어준 사람은 다음에 또 친절히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잘해준 사람보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 기묘한 역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판을 뒤집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의 시작입니다. 우리 뇌는 왜 나를 도와준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 인지 부조화의 비밀. 자, 이제 본격적인 심리학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왜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갑자기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현대 심리학의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인 인지 부조화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정립한 이 이론은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엄청난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나를 싫어하는 김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정중하고 사소한 부탁을 하나 했어요. 김대리님, 지난번에 만드신 보고서 양식이 너무 깔끔하던데 참고용으로 파일 하나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대리는 잠시 당황하겠지만 이 정도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기엔 본인의 체면도 있고 해서 파일을 보내줍니다. 자, 이때 김대리의 뇌 속에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칩니다. 신념, 나는 저 사람이 나 별로야, 싫어해. 행동, 그런데 방금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줬네? 싫어하는 사람을 돕다니 이건 앞뒤가 안 맞아. 너무 찜찜해. 이때 우리 뇌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도움을 준 행동은 취소할 수 없죠. 그럼 남은 건 하나, 즉 상대방에 대한 마음, 즉 신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운 걸 보니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아니, 오히려 내가 꽤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맞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좋게 보고 있었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얘를 좋아하나 봐요 라고 뇌가 스스로를 세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부탁이 만드는 자존감의 마법.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는다는 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보다 이 분야에서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뇌 속에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아,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유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상대방은 나를 도우면서 자기 자신이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 기분 좋은 감정을 유발한 원인인 나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건 상대방에게 마음의 빚을 지우는 일이라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부탁을 하는 건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높일 기회를 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간파했던 인간 심리의 정수입니다. 실전 기술, 나를 내 편으로 만드는 부탁의 황금 법칙. 자, 이제까지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부탁만 하면 다 내 편이 되는구나 하고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어려운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역효과가 납니다.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라며 오히려 더 큰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탁에는 아주 정교한 황금 법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거절하기 힘든 사소함입니다. 처음부터 큰 도움을 요청하는 건 금물입니다. 프랭클린도 돈을 빌려달라거나 정치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 한 권 빌려달라는 지식인이라면 기분 좋게 응할 수 있는 사소한 부탁이었죠. 실생활에서는 이 펜 잠시만 써도 될까요? 혹시 저쪽 회의실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상대방의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부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팀장님, 지난번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첫 장 구성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셨는지 한 수 배워도 될까요? 이런 질문은 부탁임 동시에 최고의 칭찬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을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부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렌 랑어의 복사기 실험을 아시나요? 단순히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보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이유를 붙였을 때 승낙률이 60%에서 94%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유가 타당하든 어찌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뇌는 그 부탁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독이 되는 부탁. 반대로 관계를 완전히 망치는 부탁도 있습니다. 첫째, 돈이나 개인적인 수고가 과하게 들어가는 부탁입니다. 이건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가 아니라 민폐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귀찮아하는 일을 떠넘기는 부탁입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래? 같은 말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셋째, 당연하다는 타도입니다. 부탁은 상대방의 권리이지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예의 없는 부탁은 그 어떤 심리학적 기교로도 호감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호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감사의 마법, 관계의 매듭 짓기. 자, 드디어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았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친절이라는 행동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박제하는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감사의 기술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언급해야 합니다. 빌려주신 책 덕분에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어요. 역시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가르쳐주신 팁대로 보고서를 수정했더니 상사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영향력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호감을 넘어 신뢰로 가는 상호성의 원리. 이제 관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신뢰로 굳히는 방법은 상호성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라는 심리적 부채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피고 먼저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처음엔 뇌의 착각으로 시작된 호감이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진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거절당할까 두려운 당신에게. 물론 거절당할까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훨씬 더 불편해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자신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했다면 거절한 상대방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결론, 심리학을 넘어 진심으로 가는 길.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를 통해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심리 기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진심 어린 의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우월함을 존중하는 고도의 겸손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진짜 이유는 뇌의 착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당신의 태도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주도권은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갖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같이 벽을 쌓는 대신 먼저 손을 내밀어 아주 작은 부탁 하나만 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머지않아 단단한 신뢰라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그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